야, 이제 9평 시험 본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 이제 6평도 끝났고 9평도 끝났으니까, 수능은 6평과 9평처럼 나오는 거야. 비문학에서 앞에 인문 지문은 대부분 잘 맞힐 것 같고요. 여기하고 두 번째 거, 뭐였지? 검색 엔진. 그 두 개를 지금 할 건데, 올해 조금 그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 패턴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하나 추가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 일단 비문학 보자마자 단락 표시를 해야겠죠. 총 단락은 몇 단락으로 되어 있냐면 5단락으로 되어 있네. 보자마자 5단락 딱 체크하는 거야. 그러다 1단락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빠르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빨리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해볼게요. 평가원의 이제 패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했던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했네. 여기서 우리 이거 했던 거죠. A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문단에서 맨 앞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뭐냐면 나는 학교에서 놀았다 하면 중간에 있잖아. 그러면 장소를 나타나는데 저렇게 앞쪽에 포인트가 나오면 그건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지우고 그냥 A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요도 마찬가지야. 사유재산 제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유재산 제도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서술어 중심이니까 사유재산 제도는 처분할 수 있다죠? 그죠? 어떻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세모치고 머릿속에서 빨리 회전해야겠지? 서술어만 체크하는 거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니까 어떻게 써? 처분할 수 없다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다 서술어로 가는 거야. 얘와 짝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쭉 가면 여기네, 여기죠. 번복될 수 있다죠. 번복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번복될 수 있다죠. 그죠? 그럼 무엇이 번복되는가 이제 해볼게. 기부와 가치니까 기부와 같다라는 얘기겠지?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러면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이렇게 했네. 우리가 이거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가정과 전제사항을 지칭합니다. 뭐뭐 한다면 이런 거, 뭐뭐 했을 때는 가정과 전제지. 이건 평가원이 너무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무상 처분 행위가 있다라면 이게 전제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전제야.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평가원은 선후관계를 문제를 잘 낼 거야. 무상 처분 행위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무상 처분 행위가 없다면 그 다음 행위는 없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무상 처분 행위가 행했을 때는 뭐야? 여기 있네.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 거네. 그죠? 이렇게네. 자, 여기에 돼야 이 전제사항이 통과돼야 결과가 번복된대요. 근데 결과가 번복되는데 어떻게? 여기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또 누구냐면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대요. 무상취득의 의사와 무관하게 번복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팔고 싶지 않아도 나는 처분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내 의견과 관계없이 번복될 수 있어요. 이거네. 그러면 자, 그러나 나오는 순간 서술어 보고 나서 빨리 짝이 될 수 있는 걸 찾고 그 다음 어떻게 써?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게 더 빠른 거야. 그러면 무상처분행위는 또 뭔데? 그 앞에 설명했죠. 여기네.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지. 그 무상처분행위의 정의도 내려졌네. 대가 없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전제사항이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는 무상처분행위가 있을 때 평가원은 또 어떻게 내고 싶으냐면 요 말을 빼고 수식하는 말로 말을 바꿔요. 결과가 번복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갈 때 번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무상처분행위가 행해졌을 때 결과가 번복된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게 좀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지금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면 결과가 번복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 어떤 재산을 대가 없이 대가 이시 팔면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군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다음 무상 처분자가 사망한다면 다시 가정 전제죠. 처분자가 사망한다면 다시 요게 다시 가정하거나 전제지.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앞에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저게 먼저 성립돼야 되는 거야. 선후관계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상속이 개시된대요. 상속이 개시된대. 그러면 상속이 개시되려면 어떻게 써요? 뭐가 있어야 돼? 무상처분자가 사망해야 합니다. 무상처분자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상속은 개시되지 않겠네. 그지? 선후관계니까. 그의 상속인들이 다시 주어.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반환받을 수 있대요. 무엇을?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1번 상속이 개시되고 다음 2번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대요. 됐니? 그러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렇게 또 꾸며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전제사항이 뭐냐면 사망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선후관계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그렇다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사항 나오면 딱 체크하는 거야. 뭐뭐 한다면 이런 말 나오면 전제야. 평가원이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게 성립돼야만 뒤쪽 게 허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후관계야.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가 권리가 박탈됐구나. 권리를 준 거야. 그의 권리와 의무는 그는 누구야? 무상처분자죠. 요거 무상처분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평가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패턴인 가정전제를 이용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법이네. 가정전제가 나오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맨날 나오는 거니까 잘 체크하는 거야. 지금부터 한 이제 10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0주는 딴 거 다 하는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월, 화, 수, 목, 금은 간슬개. 그 다음에 토, 일은 모의고사. 그거만 해. 왜냐면 걔는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다 같이 짬뽕돼서 나와. 그 다음에 각종 사설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이죠. 그것들은 빼서 나오는 거니까 그 놈만 철저하게 하면 돼. 무슨 말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탐구들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빠르게. 됐냐?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겠지. 그럼 유류분은 했으니까 개념어가 나오면 이렇게 네모치라고 그랬지. 개념어가 나오면 유류분은 이게 뭐냐면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이게 다시 가정과 전제하고, 이번엔 가정이겠죠? 그죠?
만약에 무상처분행위, 즉 기부 같은 걸 안 했다고 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랍니다.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이군요. 무슨 이익을 바로 뭐라면 유류분이네. 유류분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무상처분행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아빠 재산이 400원 있었어요. 아빠 재산이 400원이야. 400원. 그러면 요거죠, 요거. 근데 나의 동의 없이 아빠가 누구에게 기부를 했다고 할게요. 기부해서 300원을 기부했대요. 요거 빼고 무상처분이 없었던 얘죠. 얘. 이것을 어떻게 한다? 법으로 보장된 것이 바로 유류분이군요. 유류분의 정의를 내렸네. 만약 했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이지. 자,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개념 정리를 한 뒤에 플러스 만약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이 파트가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유류분이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 유류분이란 말이 중요 개념이었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체크해 볼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 자녀가 한 명이야. 한 명뿐이라면 또 가정 전제네.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한대요. 그럼 얼마? 2분의 1만 보장된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여기로 가볼게요. 전체 재산은 400원이 있었는데 나 모르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300원을 기부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유류분에 해당되는 건 뭐야? 요 400원이죠. 그죠? 요거. 그죠? 무상처분이 있는 거 없다고 가정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 400원이지. 근데 자녀가 한 명이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서 2분의 1만 허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얼마? 200원이네. 200원. 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러면 상속인들의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네. 그러면 지금 두 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여기에, 그죠? 요거 1번, 요거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1번.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그러니까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하랬어요?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게 2번이겠구나.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였냐면 요게, 자, 요 1번과 2번을 더한 게 얘가 바로 뭐야? 유류분이죠. 유류분의 대상이죠. 대상에 해당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유류분에 대상할 수 있는 거, 유류분의 대상은 뭐냐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죽을 때 당시에 가진 재산 플러스 이게 죽을 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 플러스 무상취득가에 넘어간 재산이죠. 그러면 뭐야? 자, 원래 400원 있었는데 300원을 기부했어. 죽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야? 100원이죠. 요 100원과 그 다음에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이니까 요 300원. 그죠? 요 두 개를 합쳐서 400원이 된다고요. 됐냐? 다시 더하여 산정한답니다. 그러면 유류분의 대상 또는 유류분의 산정 대상은 죽었을 당시에 가졌던 재산 플러스 무상취득자에게 넘긴 거, 기부한 거, 그 두 개를 짬뽕하래요. 다시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면 다시 공식이네. 위한 나오면 A 위한 B는 어떻게 돼요? A 위한 B는 요 앞에가 목적이죠? A라는 목적을 위해서 B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A가 목적. 그러니까 뭐냐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 400원이 아빠가 가지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서 나는 자식이 한 명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400원은 나한테 물려주겠지? 이 기대. 그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보호하기 위한 것. 뭐가? 요게 이제 방법이죠. 유류분을 선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자, 그럼 다시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됐어. 세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즉 사망할 당시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요것도 평가원이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것을 A으로부터 B, 이런 패턴을 잘 이용해요. 그러면 A으로부터 B는 요 A가 바로 뭐야? 출발 또는 기준점이죠. 얘가 출발해서 기준점이야. 그래서 얘는 그쪽 여기가 바로 도착 지점입니다. 그래서 A로부터 B 이런 말 나오면 선후 관계를 뒤집을 거야. 서울으로부터 대전까지 갔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가는 거잖아. 뒤집어서 대전에서 서울 간 건 아니지. 그죠? 선후 관계를 뒤집는 패턴이야, 이런 거. 그러면 자,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 그래서 우리가 선후 관계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재산으로부터.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이니까 뭐야? 죽었을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 그러면 상속을 받았어. 상속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그러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된답니다. 어허. 그러면 이미 내가 유류분에서 아까 400원에서 내가 400원이 있다라면 여기에 2분의 1에서 200원이 유류분이잖아. 근데 내가 이미 100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으면 그러면 100원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이네.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그러니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빼답니다.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을 우리 뭐라 하냐?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네. 그러면 공식, 사칙, 연산 같은 공식 같은 게 살짝 나오면 복잡한 거 아니야? 그건 옆으로 무조건 빼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은 옆으로 무조건 빼야 돼. 부족액은 얘는 뭐라고 했냐면 유류분 빼기 이미 상속 받은 값, 받은 가치를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되겠네. 그죠? 다음,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은네. 그러면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반대가 있죠? 항상 이거 없어도 될 말인데 이걸 써준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이지. 그죠? 항상이라는 건 꼭 반드시 뭐 이런 거겠죠?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돈이 아닌 것으로도 반환할 수 있군요. 그죠?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네? 그럼 다시 만약이니까 이거 다시 중요한 거지. 왜냐면 앞에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죠. 개념 정의를 하고 나서 다시 만약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중요 포인트지. 그러면 그 두 번째 거 만약 이렇게 자 여기입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뭐뭐라면 그러면 다시 A가 아니라 B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 요건 아니고 B죠. 그죠? 그럼 얘가 초점이죠. 요놈은. 그죠? 그러니까 무상 처분한 재산이 돈이 아니고요. 그죠? 무상 처분한 재산이 돈은 아니고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그러면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돈이 아니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다만 100%입니다. 이건 100% 나오는 거죠. 100%. 다만은 예외 조항을 얘기하는 거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야. 그럼 여러분이 출제하는 사람이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 원칙에서 슬쩍 벗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특이한 지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야.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돈으로 반환한대요. 아하. 그러니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가 없다고 치면 그냥 당장 핸드폰을 줘야겠어. 내가 핸드폰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써? 당장 주기 어렵죠. 그때는 그 가격에 해당 만큼 돈으로 주래요. 또한 플러스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그럼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칙은 뭐냐면 물건 자체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합의하면 어떻게 해서 돈으로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반환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어떻게 해서 돈으로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까 여기였네. 이거였죠. 돈이 아니라 뭐라면 어떻게 해서 얘가 처분된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떻게 한다?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언제? 바로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줄 수도 있답니다. 다음 네 번째 단락 출발. 자, 네 번째 단락 볼게. 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다시 가정했네요. 요번엔 물건이면 어떠하냐?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그럼 유류분 부족액이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그러면 물건값이 부족액보다 어떤 상태야? 부족액보다 큰 상태지. 그죠?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원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처분된 물건의 가치가 200원이라면 이런 말이야. 그러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어떻게 써?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물건값이 아까 200원인데 부족액이 100원이라면 어떻게 써? 여기에서 그 비율만큼 요 100원의 값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봤더니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래요. 요거 봐라. 자, 봐라.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게 기준이죠.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니까 얘가 기준이죠. 그래서 뭐의 비율이라고 했냐면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그러면 자 봐라. 자 얘는 뭐냐면 기준이니까 분모에 와야겠죠.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해당하는 금액분에 여기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만큼 받을 수 있대요. 이로 인해서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답니다. 아하. 그러면 요게 바로 뭐냐면 이때의 각자의 몫을 뭐라 한다? 지분이래. 그러니까 바로 얘가 뭐야? 지분의 공식이었네요. 지분의 공식은 뭐였냐면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유류분의 부족액이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물건 전체 값이 200원이었죠. 전체 값이 200원에 부족액이 100원이니까 200원에 100원이니까 나는 이 물건의 지분을 2분의 1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야. 너가 2분의 1, 내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사실 반대로 물건 값이 800원인데 부족액이 100원이야. 그럼 어떻게 써? 전체 가격 800원 분의 부족액 100원을 하죠. 그럼 나의 지분은 얼마야? 8분의 1이죠. 너는 그 건물의 8분의 7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8분의 1만큼 가지고 있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누어진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건물이란 말이야. 건물인데 건물을 잘라줄 수 없잖아. 8분의 1을 케이크처럼 잘라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소유권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건물을 자를 수 없으니까. 다음 5번째 단락 출발. 자, 5번째 단락하고 문제까지 도전.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한다면, 다시 또 가정 존재네. 이번에는 뭐냐면 시가가 가격이 바뀌어요. 유류분 계산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까? 바뀌었어요. 줄 때는 300원이었는데 갑자기 700원으로 바뀌었어. 그럼 300원으로 해야 할지 700원으로 해야 할지 그 얘기인가 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 그러면 뭐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니까 사망할 당시죠.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해야 한대. 유류분의 취지는 뭐였어요? 내가 아까 2번째 단락인가 거기 있었죠. 유류분의 취지는 뭐냐면 무상 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가격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돌아가실 때 아마 저 재산은 내가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해야 한대요. 다만 나왔네? 토시이거 별표죠. 그죠? 기준,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한번 확인하고 싶을 거야.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얘의 노력에서 비록되었다면 무상 취득자니까 기부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부풀린 거야. 300원이었는데 그걸 700원을 만들었다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700원을 부풀렸어. 그럼 계산은 얼마냐? 300원. 받았을 당시에 300원으로 해야 한대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그러면 다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거죠. 이건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되면 돌아가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부족액은 돌아가실 당시, 그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가 기준이지만 다만 무상 취득자가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하기 그 직전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였네. 좋아,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평가원을 똑같은 지문을 계속 연습해도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봐라, 얘 봐라. 10번 한번 해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요. 유류 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뭐랬어? 유류 분권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 상속인들이 하라고 그랬었죠? 그죠? 상속인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게 맞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 상속받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케이. 유류 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몇 번째 단락이었냐면 이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했었죠. 그죠? 그게 뭐냐면 뭐뭐를 산정한다 했었잖아. 그 뭐라고 했어? 이때 뭐라고 그랬지? 죽을 때 당시의 재산 플러스 이미 넘어간 재산 이걸 두 개를 합치라고 그랬지. 그죠? 그래 거기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 있는지 따져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범위는 바로 이 산정한다는 말을 범위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 저놈은 틀렸죠. 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이 산정 기준을 따지면 되겠죠. 상속 개시 당시 재산 이거에 플러스 뭐야? 이미 처분된 재산 이 두 개를 합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합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는 거였으니까. 자, 다음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죠. 아까 전제사항이 뭐였어요? 사망하면 이렇게 했었잖아. 그 전제사항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치? 상속인은 바로 뭐야?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죠. 유류분권은 언제 하는 건데? 사망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그럼 사람에서 판 재산이니까 이거는 뭐야? 무상이 아니지. 그죠? 무상으로 처분된 게 유류분권이잖아. 이건 유상처분이죠. 유상처분을 한 거니까 전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단락이 있었잖아. 거기 첫 번째 단락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갈 때라고 그랬잖아. 얘는 대가가 있죠. 그러니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죠. 다음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게 첫 번째 단락이었잖아. 모든 사유재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번복될 수 있다. 거기 있었잖아. 맞는 말이었네. 자, 다음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두 번째 거.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 한 개라면 물건이 한 개야. 유류 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 아니야.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2분의 1만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틀렸죠.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크다면 돌려줘야 할 것이 많아지는 거지. 그치? 돌려줘야 할 것이 많으니까 무상 취득자 나는 어때요? 그 지분은 어떻게 써? 더 작아지겠죠. 지금 돌아가고 있냐 승근아? 빨간색이지? 그치? 다음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면 반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족액을 어떻게 했어요? 지분으로 반환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반환이 없게 되면 얘 어떻게 하라 했어? 돈으로 반환한다고 그랬죠. 반환하는 건 돈이죠. 다음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되 돈으로 주세요 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 돈으로 합의하면 돈으로 주는 거고 원칙은 물건을 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맞는 말이네. 그럼 적절한 거네? 딩동댕.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서로 나눠지는 거지요. 나눠지고지. 그죠?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양쪽 갖는 거야. 소유권 전부를 갖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가져서 조금씩 나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의 만큼 돈이 아니라 바로 뭐야? 지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12번입니다. 12번 윗글을 통해 기억의 이유래. 유류분권제도는 어떻게 써? 자, 어디 있었냐면 두 번째 단락이 있었죠. 유류분은 첫 번째 줄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법으로 보장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 써 이거야. 그 피상속의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선정한다. 이 놈이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무상처분하기 전에 우리 아들, 자식들은 뭘 생각해요? 자식들은 저 아버지 재산이 저거가 있으니까 저거는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2번 나오네.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적용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적용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어디 보자. 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가 있대요. 그럼 갑이라는 건 A 물건과 B 물건을 갑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물 없대요.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군요. 그죠? 무상으로 넘겨줬대.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을에게 무상으로 A를 넘겨줬어요. A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는 어디에 와 있어?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자, 갑은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대요. 병이 자녀야. 얘가 자녀네. 상속인이겠지?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300원. 여기 넘길 때는 300원이었어요. 그 다음 갑이 사망했어. 6개월 뒤에 사망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700원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값은 700원이 된 거야. 넘어갈 당시 300원, 을이 가지고 있어. 사망할 때 그 당시 700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요렇게 유류분권을 행사했구나. 유류분권을 행사했어요. B, 그 다음에 자, B 물건의 시가는 그러면 아빠의 재산은 A와 B가 있었는데 A는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 지금 A는 없는 상태잖아. 일로 갔으니까. 그럼 아빠는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야? B지. 그죠? 이 B를 어떻게 써요? B 물건의 어디서?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을 때부터 병이 계속 100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B가 온 거네. 여기로 B가 왔는데 이 B는 얼마? 100원의 가치를 가졌답니다. 됐니? 그러면 유류분권을 산정하려면 얼마야? 뭐냐면 사망 당시의 재산 B와 얘와 사망 당시의 재산 B 얘하고 이미 넘어간 재산 얘를 합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 뭐야? 유류분의 산정이죠. 그러니까 총 100원, 700원, 그러니까 800원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어디? 자, 1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하답니다. 을의 노력과 무관해야 돼요.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래요.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700원이 된 거지. 그러면 700 플러스 100원 해야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 700원 플러스 100원. 즉 총 800원이 유류분 전체 재산이지. 아빠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서 2분의 1만 허용한다고 그랬지. 그럼 얼마야? 400이지. 그죠? 근데 400인데 나는 지금 얼마 받았어? 100원을 이미 받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 100원을 빼면 얼마야? 부족액은 300원이네. 그래, 맞네요. 맞네.
다음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노력과 무관해요. 무관한 경우, 다시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뭐 A 물건의 지분이네? 그럼 지분의 공식을 가야죠. 여기 있죠. 지분의 공식은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A 물건의 가치는 얼마야? 700원이죠. A 물건의 가치는 700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700원. 유류분 부족액이지. 유류분 부족액 얼마였어? 300원이었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 300원 하면 얼마겠어요? 이러면 약분이 되니까 얼마? 7분의 3의 지분을 가졌네요. 그럼 맞네? 자, 국어는 계산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얘가 계산이 됐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여기 계산된 게 여기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야. 차분히 내려올 거야. 다음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자, 이번에는 특이하다.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으니까 받을 당시엔 300원인데 을이 열심히 노력해서 700원을 만든 거지.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야 돼? 700이 아니라 300으로 계산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 전체 지분 300이죠. 아까는 700으로 계산했지만 이번엔 300이지. 그죠? 거기에 B가 100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00원이지. 여기서 유류분권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200이죠. 근데 200인데 나는 지금 얼마를 받았어? 이미 100을 받았죠. 그럼 100을 빼면 이번엔 100이네. 그러면 맞았네. 맞아? 다음. 자. 뭐지? 어디 갔어? 4번 여기 있다.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답니다. 그러면 다시 지분이죠. 그죠?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을 때 얼마야? 아까 바로 위에서 유류 부족액이 얼마였어? 부족액이 100원이었죠? 그죠? 100원. 그런데 지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써?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야? 700원이었죠? 700원. 그럼 얼마야? 지금 가치가 700원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 약분되면 어떻게 써? 7분의 1의 지분을 가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놈이 틀렸네. 다음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 요거 봐라. 5번 좀 잘 좀 볼게요. 자, 요거 잘 볼게요. 이거 어디에서 기술이 들어갔나 볼게요.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다음 여기 지금 요 앞에는 지금 뭐냐면 A 물건 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A. 근데 쉼표가 이렇게 있고 뒤에 갑이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이랍니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갑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은 뭔데? 이건 물건 B액입니다. 물건 B액이죠. 그러니까 앞에 건 트릭이었어요. 앞에 건 필요 없는 거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물어보는 건 물건 B는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죠. 계속 얼마였어? 물건 B의 값은 100원이었잖아. 그러니까 동일하지. 그러니까 이 앞에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되지. 앞에 건 상관없는 말이었어. 앞에 건 물건 A 얘기고 얘가 지금 답을 찾으라는 건 물건 B는 통일하잖아. 그죠? 물건 B는 동일하잖아. 100원으로. 여기서 트릭이 됐네. 앞에 거에 현혹되면 안 되겠네. 앞에는 물건 A에 대한 정보였고요. 뒤에는 물건 B에 대한 정보야. 물건 A에 대한 정보는 이익이 달랐죠. 물건 A는 이익이 달라요. 하지만 물건 B는 내가 유산으로 받았잖아. 얘는 변동사항이 없죠. 물건 A는 을이 열심히 노력했느냐, 을이 노력이 없었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야?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적어졌잖아. 7분의 1로. 을이 노력과 관계없으면 난 7분의 3을 받았는데, 그죠? 하지만 물건 B는 관계없다고요. 그죠? 왜? 을과 관계가 없잖아. 다 나한테 받았잖아. 내가 100%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동일했네요. 정답은 4번이었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두 번째 거